바늘귀를 통과할 호랑이 두 마리 찾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오키나와에서 2차 스프링 캠프를 시작합니다. 감독도 확정되고 우리 팬들 많이 심심합니다. 사실 1군 엔트리 윤곽이 거의 나와서 긴장감이 없어요. 제가 기아 팬이잖아요. 다른 팀 소식만 계속 다루는 것도 좀 거시기 하고, 그래서 오늘 엔트리 28명 중 확실해 보이는 26명과 경합이 예상되는 최후의 2인이 누가 될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호주에서 귀국해서 22일 일본으로 출국했어요. 오키나와 그렇게 좋다는데 저는 아직 한 번도 못 가봤네요. 호주 캠퍼라에서 1차 캠프가 이제 컨디셔닝에 초점을 맞췄다면 오키나와에서 2차 캠프는 이제 실전에 대비한 연습 경기 비중이 높습니다. 그리고 3월 9일부터 3월 19일까지 10일간 시범 경기 후 3월 26일 개막을 맞게 되죠. 창원, 대전, 잠실 찍고 마지막에 광주 가서 KT, 삼성 이제 2경기씩 하게 되는데, 잠실 경기는 저도 한번 가보려고 해요. 가능하면 저때 라이브 스트리밍 해볼까요? 몇 명이나 오실런지. 자, 오늘 언론을 통해 1차 캠프 명단 중 4명을 2차 캠프로 보냈죠. 내야수 3명, 김규성, 고명성, 오선우, 그리고 외야수 1명, 김석환을 보냈습니다. 투수조랑 포수조는 모두 2차로 간다. 자, 1군 헬트리는 통상 28명을 유지하고 이 중 26명까지 시합에 출전합니다. 매 시즌 그래트 선발 5인 로테이션은 첫 등판 당일 1군 엔트리에 등록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야수 쪽 엔트리에 여유를 주다가 선발 투수가 한 명씩 콜업 될 때마다 2군으로 보내죠. 오늘은 그렇게 다 보낸 후에 최종적으로 남을 친구들을 예상해 보겠습니다. 우선 포수, 현재 캠프에는 한준수, 김태군, 주효상, 한승택이 있는데 김태군, 한준수가 확정적이죠. 내야는 부상이 없다면 이우성, 김선빈, 김도영, 박찬호가 정배고요. 여기 백업으로 이제 변우혁이 1-3루를 오가고 박민희, 키스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명은 1군 엔트리에 들어갈 거라 봐요. 정혜원이 뭐 갑자기 연습 경기, 시범 경기 때 장판파 조자룡 마냥 날뛰지 않는 이상 변우혁을 위협하겠느냐? 가능성은 있는 친구지만 적어도 이번 봄은 어렵다 보기 때문에 배제하고, 우선 백업 내야수 한 자리는 서건창과 윤도현이 경쟁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외야는 나성범, 소크라테스 두 자리 확정해 최영우와 고종욱, 지명타자와 핀치히터 확정적이죠. 이창진과 최원준이 연습 경기와 시범 경기 때 한 자리 두고 경쟁할 것이다. 최원준이 확정적이다? 저는 아니라고 봐요. 지난해 기록만 봐도 이창진이 근소하지만 더 나았습니다. 지난 영상 때 한번 말씀드렸죠? 저는 김종국의 기용 중 제일 마음에 안 들었던 게 이 최원준 기용이었습니다. 발이 빠르면 뭐합니까? 출루를 해야지. 출루율도 이창진이 3할 6푼 1리, 최원준이 3할 3푼 8리인데 제가 원준이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전역 후에 프로 1군 무대 적응이 안 되면 컨디션 올려서 다시 써야 한다는 거예요. 이미 준비된 자원이 있는데 그 선수는 기회는 박탈하고, 군전역한 선수는 어리다고 주구장창 기회받고, 그래서 이창진은 연봉 삭감당했어요. 최원준은 동결이고. 이런 불합리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프로에서. 어찌됐든 최원준이나 이창진이나 1군 자리는 걱정 없다. 그 외야 대수비 위원 자리를 두고 김호령과 박종우가 경쟁을 해야 하든 아니면 둘 다 남든 할 텐데, 둘 다 남기에는 외야수가 너무 많아요. 나성범, 테스, 최영우, 고종욱, 이창진, 최원준만 해도 6명이거든요. 보통 팀별로 엔트리 분배할 때 외야는 6명, 많아야 7명이기 때문에 김호령, 박종우 중 한 명만 남길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김호령의 타격 발전 가능성은 냉정하게 이제 없다. 나이가 32살이라 드라마틱한 개선은 기대하기 어렵죠. 작년에는 아름다운 일줄도 없었어요. WRC 플러스 36.4. 박정우는 20대 중반이라 그나마 성장 가능성은 있다고 하겠지만 지금까지 타석에서 보여준 모습 보면 그냥 김호령 마크 2예요. 당사자들은 생존을 위해 어금니 꽉 깨물고 경쟁하겠지만 저 선수들 팬이 아닌 이상 그냥 기아 팬 입장에서는 가위바위보로 정해도 팀에 큰 영향은 없다. 둘 다 수비는 좋으니까요. 전에 제가 올렸던 영상에 김호령 선수는요 라는 팬심 담긴 댓글이 있었는데 당시에 제가 좀 심플하게 답변 드리고 넘긴 게 좀 걸려서 오늘은 이 김호령 선수 이야기 좀 더 하겠습니다. 김호령 같은 외야수 카드가 있어서 기아가 그동안 팀굿이란 건 분명해요. 그동안 코너 외야수들이 나지우한, 신종길, 최영우,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이 수비 못하는 외야수들만 계속 팀에 들어오는지. 그나마 호룡전 없었으면 진짜 기아 팬들 텔레비전 많이 해먹었을 겁니다. 리모컨 던져서. 김호령이 동국대 출신, 드래프트 막픽이었어요. 2015년 2차 10라운드 전체 102번. 진짜 극적으로 프로팀 승선했죠. 동국대 감독이 옛날 해태 타이거즈 이건열 선수였는데 이분이 지금 동국대 감독 굉장히 오래 하고 계세요. 김호령의 프로 7년 통상 성적, 에버리지 2할 4푼, OPS 653, 우르크 69.2예요. 사실 김기태 감독이 있던 그 시절에 껍질을 깨고 나왔어야 했는데 그걸 못하고 주저앉았죠. 2016년도 주전기회 받았을 때 에버리지가 2할 6푼 7리에 OPS 706, 우르크 73.2였는데
이게 이제 베스트 시즌이고 거기서 더 발전을 못했단 말이야. 이게 얼마나 아까운 거냐면요. 진짜 프로야구 1군 경쟁이 얼마나 살벌하고 잔인한 건지 오늘 여러분께 좀 말씀드릴게요. 평소 뭐 다른 팀도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진짜 좀 소름 돋을 수 있어요. 김호령, 정수빈, 박혜민 이 3명 선수가 전부 90년대 동갑내기예요. KBO에서 수비 잘한다는 중견수 3인방. 근데 뭐 커리어 차이는 천양지차죠. 이렇게 셋을 같이 묶어서 비교하기도 좀 민망해. 박혜민, 정수빈은 FA까지 한 리그에서 가장 성공한 선수 중 하나고, 김호령은 아직 연봉 1억도 못 찍었어요. LG 트윈스 박혜민의 베스트 시즌 중 하나의 2022년 성적이 에버리지 2할 8푼 9리, OPS 715, 우르크 103.9예요. 박혜민도 통산 타격 생산성만 놓고 보면 리그 평균 미달이야. 근데 FA 60억 했죠. 정수빈이 작년 빠따가 매서웠는데 커리어 하이 시즌이에요. 근데 통산 성적 보면 박혜민이랑 비슷해요. 정수빈도 FA 56억 계약했죠. 김호령이나 박혜민이나 정수빈이나 수비력만 놓고 보면 큰 차이 나요?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김호령이 2016년 성적에서 매년 착실하게 타격 성장을 이뤘다면 많이도 아니야. 타격 2푼에서 3푼. 당시 구단에서 원했던 장타력을 아주 조금만 보여줬어도 이 커리어가 많이 달라질 수 있었다. 근데 결국 못했어요. 이게 김호령의 한계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데, 박혜민과 정수민이 거둔 저 성적이 사실 결코 쉽지 않은 성적이에요. 저 선수들은 10년 넘는 커리어를 거의 매 시즌 풀타임 출장하면서 타석에서도 리그 평균에 가까운 생산성을 올린 거고, 김호령은 100경기 이상 뛴 시즌이 단 2시즌, 주전으로 뛴 시즌은 2016년 딱 한 시즌이죠. 프로라는 게 이렇게 잔인한 겁니다. 정말 그 한 문턱을 넘지 못해서 누군가는 이제 생존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고, 그 문턱을 넘은 사람들은 상상 이상의 부와 유명세를 얻어 프로야구 주전자를 지키는 거예요. 숫자로 보면 저걸 못 넘나 싶지만 현장에서 땀 흘리는 선수 당사자는 미치고 팔짝 뛰는 겁니다. 저 비율 스탯 한 틱을 올리기 위해서 피똥 싼다. 2016년 기아 와일드카드 1차전 2차전을 전부 잠시해서 봤는데, 김호령의 마지막 그 수비 장면 때문에 기아 타이거즈라는 팀을 제 마음에 인정하게 됐어요. 그전만 해도 사실 혜태 타이거즈라는 팀에 비해 기아는 진짜 너무 젖밥 같은 거예요. 막 2009년 우승에도 불구하고 혜태는 96년, 97년 기라성 같은 선배들 다 은퇴하고 선동열 없이도 우승하는데, 도대체 기아는 뭔데 내 유년 시절 이 추억을 이렇게 망치나. 근데 그 김호령의 마지막 중견 수비 그 장면 정말 뭉클하게 만들고, 스포츠라는 것이 주는 메시지가 단순히 경기를 이기는 것 말고도 울림이 있다는 걸 일깨워줬거든요. 그래서 정말 성공하길 바랬던 선수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또 모르죠. 갑자기 막 기회가 주어져서 유한준 같은 선수처럼 30살 넘어서 타격 실력이 막 일치월장할 수도 있는데, 확률 자체는 참 희박하다. 네, 그렇게 봅니다. 선발 5자리는 뭐 챔필 주차 관리 요원도 알죠. 네, 양현종, 네일 크로우, 이의리, 윤영철. 빨리 보고 싶네요. 우리 선발들 어떤 모습인지 너무 기대됩니다. 그리고 임기영, 이준영, 최지민, 전상현, 정혜영, 장현식, 김대유 이렇게까지가 안정적이다. 황동화, 조대현, 김민주, 곽도규, 김기훈, 박준표, 유승철, 윤준현, 이형범, 수순 이 중에 한 2명 정도가 1군에서 시즌을 시작할 거라 보는데, 남은 2자리 두고 김호령과 박정우가 한 자리를 가져가고 불펜 쪽에서 한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아니면 2자리 모두 불펜이 가져갈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ABS 시스템이 투수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거라 이렇게 보는 여론이 많아서 초반 엔트리에 투수를 좀 투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참 우리 뎁스가 훌륭해졌네요. 1군 엔트리 포함이 정말 쉽지 않다. 부상자 나오기 전에는 서건창도 1군 출장이 쉽지 않아 보이고, 불펜도 경쟁이 정말 치열하네요. 물론 투수는 아무리 많아도 부족합니다. 저 중에서 분명히 부상자 나오고 안 나오면 좋겠지만 갑자기 부진 난조 보여서 막 2군 떨어지고 난리도 아닐 거예요. 제가 한화는 이미 다뤘고 지금 롯데 엔트리 예상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데, 확실히 탑팀에 비해서 주전 로스터 윤곽이 뚜렷해서 지금 기아는 할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류현진처럼 메이저리그에서 돌아올 사람도 없고, 있구나 우리 종범성. 근데 그 양반은 지금 돌아오면 안 되지. 지금 돌아오면 큰일 난다. 우리 풍동님은 텍사스에서 잘 연수 받으셨다가 나중에 대대적인 환영식 속에서 챔필로 모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고요. 좀 저도 내실 있고 재미있는 컨텐츠를 다루고 싶은데 아직은 이렇게 좀 할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네, 뭐 연습 경기라도 이제 하게 되면 그때 기아 이야기는 많이 해보고, 그 전까지는 이제 다른 팀들 이야기들 할 테니까 우리 기아 팬들도 재밌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놀고 싶다였습니다.